자, 이번 시간에는 PHP MyAdmin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쓰는 툴인데요. 결국 MySQL 또는 MariaDB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픽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PHP MyAdmin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샘플 스택을 설치하였을 때 사실은 아파치와 마리아DB와 PHP 이런 게 설치되는 것과 동시에 또 PHP MyAdmin도 같이 설치가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동하느냐? 우리가 로컬 호스트 상에서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로컬 호스트를 입력을 해볼까요? 로컬 호스트를 우리가 시동했을 때, 구동시켰을 때 여기 보면은 디폴트로 대시보드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끝에 PHP MyAdmin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로컬 호스트 밑에 PHP MyAdmin이라는 이와 같은 직접 이 폴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새로운 폴더를 우리가 탭을 열고 로컬 호스트 다음에 슬래시 php myadmin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를 켜놓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사용했던 MySQL과 똑같은데 그래픽한 유저 인터페이스만 조금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메뉴가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거는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연습 삼아서 어카운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MySQL 또는 MariaDB 자체의 DB에 갖고 있던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했던 어카운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DB예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그 DB에 대한 설명 또는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이 서브 메뉴가 나오는 이유는 어카운트는 DB니까 DB 안에 뭐가 들어가요? 테이블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테이블이 하나뿐이 없을 뿐입니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밑에 거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거는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테이블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관심은 없고요. 자, 어카운트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DB가 선택된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똑같이 왼쪽에 멤버라고 되어 있는 이 테이블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똑같은 버튼입니다. 이걸 눌러도 이 테이블에 선택이 돼서 그 테이블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설명상에서 이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을 클릭하면 그 테이블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만 선택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테이블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른쪽 여기 창문에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메뉴를 닫아도 됩니다. 열고 닫고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화살표를 클릭하면 되고요. 자, 일단은 테이블에 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 구조라는 거 밑에는 이렇게 테이블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 하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먼저 해야겠군요. 이 위에 제일 바에 탭 비슷한 곳에 서버 밑에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 선택됐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테이블이 하나뿐이 없지만 만약에 또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서 새 테이블 만들기에 테이블 이름, 칼럼 수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테이블을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면은 여기에 지금 무언가가 보이고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보면은 그 필드마다 어떤 값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필드 1, 그러니까 유저 넘버, 필드 2에는 유저 first name, 유저 last name, 유저 age 이렇게 4개 컬럼이었죠. 아, 이게 아마 오토 인크리먼트로 준 1, 2, 3, 4, 5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것만 지워진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을 각각 하나하나씩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홍길동이에게 그 홍 대신에 김길동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그럼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행이 선택이 돼서 그 필드가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 대신에 킴이라고 바꾸고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킴이라고 나오죠. 이제 홍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좀 복잡한 내용들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 텍스트 커맨드로 실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커맨드 창에서 직접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커맨드를 배웠잖아요. 바로 그걸 그대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쉽게 사용할 수만 있게 해준 거지 실제로 실행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멤버라는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데 set은 user last name equal kim으로 바꿔라. 어디? where? member 유저네임 이퀄 2인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실제로 커맨드가 적용됐다는 거고요.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결국엔 PHP 코딩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코딩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커맨드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커맨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복사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우리 딜리트 가능한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일단은 그 보기에서는 그와 같은 그 작업이 할 수 있고요. 이 위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구조, SQL, 검색, 삽입, 내보내기, 가져오기, 권한, 테이블 작업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삽입이나 또는 뭐 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보기에 그 테이블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사용자가 쓰기 좋도록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잘 정돈된 테이블 형태로 그 저희 출력물 형태로 보고 싶으면 요 인쇄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깨끗하게 정리된 즉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 그 테이블이 모양이 갖고 있고 값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보기는 됐고요. 이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구조는 테이블의 그 스트럭처, 아키텍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4개 필드인데 그것의 각각의 종류,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하고 거기에 넣을 값을 허용할 거 안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추가 오토 인크리먼트냐 아니냐 등등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타입도 우리가 고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깨끗하게 잘 정돈된 형태로 보려면 요 밑에 어디 있나요? 이것도 인쇄가 이거는 안 되던가? 아, 여기 있네요. 인쇄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우리가 DSC 그 디스크립션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와 같이 1번 그러니까 넘버, 이름, 종류, 데이터 정렬 방식 등등이 있고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어느 게 프라이머리 키인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추가적인 많은 정보가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나 또는 보기에서 인쇄를 누르면 깨끗한 정리된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QL은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할 커맨드를 직접 여기서 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양한 커맨드가 있잖아요. 이 커맨드는 뭐냐면 우리가 커맨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문법을 잘 기억 안 날 때 이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select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 중에서 뭘 하겠다. 뭐 예를 들어 insert 문법이라든지 update 문법이라든지 delete 문법이라든지 등 select 모드라는 요것들을 그 참고해 가면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은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자, 검색은 우리가 그 소위 데이터의 그 테이블에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 찾을 때 이러한 그 기준을 갖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컬럼별로 연산자를 어느 거를 쓸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equal 그 소위 인티저가 세 번째 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거인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걸 한번 찾아라. 그러면은 실제로 명령은 이거예요. select 몰라 요걸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볼 거를 잘못했나요? 그러면 이게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멤버라는 그 테이블에서 유저 넘버가 3인 요걸 찾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결국에 실제로 그 PHP 코딩에서는 요 그 SQL 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에 그 사용이 가능한 그런 함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삽입은 당연히 그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지금 이게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저 넘버는 쓸 필요가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쓸 필요 없고요. 여기다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first name을 Jenny 그리고 그 last name을 G라고 하고요. age는 24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실행을 시키면 지금 여기에 그 이미 실행이 돼서 삽입된 행은 6번입니다 라고 나오고 insert into member 여기 이렇게 해서 널과 제니 지와 있어 이렇게 해서 요 커맨드가 실행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실행된 그 문장 그거를 이렇게 카피해 넣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실행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 보기로 가볼까요? 그러면 아마 아이디가 6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 제니 G 2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내보내기하고 가져오기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작업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그런 그 서버에다가 옮겨 놓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직접 그때 한번 활용해서 그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에는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권한은 그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은 결국엔 테이블을 만든 사람이 그 사실은 지금은 루트 계정으로 만들지만 어떤 사용자를 지정해서 사용자가 그 만들 수 그러니까 권한을 그 가져서 고치거나 삽입할 수 있거나 또는 핸들링할 수 있게 할 때 이 권한 수정을 눌러서 하는 건데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추가가 여기 있네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PHP MyAdmin은 텍스트 베이스드 커맨드에서 할 수 있던 거를 똑같이 다 할 수 있는데 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그 렉처 노트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요 테이블을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PHP MyAdmin의 매뉴얼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영문이지만 여러분들 그 번역기를 써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수준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 추가적인 그 사용법을 알고 싶으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새로운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거죠. 우린 근데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예제가 테이블 이름은 유저즈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이름은 유저즈고 혹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없던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새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땐 새로운 이걸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한번 정렬되어 나와 있고요. 그 새로 만들 거는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쓰면 됩니다. 직원 그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empr employee employee라는 이런 그 직원들 그 이름을 넣어놓고 거기에 관련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건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여기에 뭐 타입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여기 있는 제네릭한 요 UTF-8 타입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니까 요대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 아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가 추가될 겁니다. 지금 일단은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여기 왼쪽에 employee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다시피 테이블이 없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 테이블은 어떤 이름으로 만들라고 여기 써 있었죠? users라는 테이블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users라고 만들게요. users. 근데 컬럼은 처음에는 얼마든지 뭐 디폴트로 4라고 되어 있는데 컬럼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보고서 고칠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러니까 우리 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요거를 이렇게 올려도 되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users라는 테이블을 컬럼 5개짜리를 만들겠는데 그 이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름이 뭔가요? ID, 이메일, 패스워드, first name, last name이네요. 요걸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그러면 여기 이름이 아이디고 그리고 두 번째 게 이메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게 아마 패스워드였던 것 같아요. 패스워드고 네 번째 게 first name, first 밑줄 name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게 last name이었죠. last. 야, 이렇게 하면은 필드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자, 어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이 선정이 되어 있어죠. 간단하네요. 처음 것만 인티저고 나머지는 바카 50, 50, 30, 30 한번 해봅시다. 즉 처음 거는 인티저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여기 종류. 두 번째 거는 바카로 선택을 하고요. 바카. 그런데 50개의 길이를 갖는 세 번째 것도 바카 50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바카 어디 있나요? 요번엔 30. 그러니까 문자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어떤 특성이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너를 허용 안 하네요. first name 빼놓고는 다 그 너를 허용 안 하고 기본값 없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어 있네요. 아이디는 그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볼까요? 일단은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첫 번째 거 오토 인크리먼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 위에 첫 번째 필드 값이 빠져서 그런데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AI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 약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요거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디폴트로 이게 프라이머리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토 인크리먼트 하면서 그리고 기본 값과 이거는 너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얘기거든요. 요 체크박스가 그러니까 너를 허용 안 하고 여기서는 first name만 널 허용하네요. 그러면 first name만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first name이니까 요것만 체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달라진 게 필요한 게 없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혹시 빠진 게 없나 봅시다. 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지금 보면은 인덱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디는 당연히 이렇게 보면 프라이머리로 잡혀 있고요. 이메일은 그 대신 프라이머리는 아닌데 그 소위 그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똑같으면 절대 안 되니까 지금 아이디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그 행위 이메일인데 이메일에 여기에 여기 있네요. 프라이머리인지 아닌지 여기에 하는 메뉴 중에 유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크를 선정하면은 그게 유니크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겹치게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완전히 사용자 이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니까요. 이건 프라이머리는 원래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오토 인크리먼트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낯설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거를 이걸 한번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미 employee라는 DB가 있는데, 그죠? DB 안에 이것의 users라는 걸 선택하면 이와 같이 테이블에 보기가 있는 겁니다. 일단 employee를 먼저 다시 선택해 볼게요. 아까 봤듯이 이 구조상에서 users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건 테이블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 살펴본 것처럼 이 users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되고 이 위에 있는 탭으로 그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employee고 테이블은 users다 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넣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 값이 나오게 테이블에 셀을 채워 넣어야지만 되겠죠. 자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예제가 나와 있네요. 4명 거를 넣으랍니다. 그러니까 준 한성의 KR 제 걸로만 다 넣었어요. 준지64 gmail.com 그리고 user01 hotmail user02 naver.com 그 다음에 이름이 준지고 원 유저 그리고 요건 널이고 user02 그런데 여기 패스워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특수 기호 그러니까 소위 엔크립션 된 듯한 이런 기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삽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 삽입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 전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만든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구조를 눌러서 인덱스, 그러니까 인쇄를 한번 눌러보면 좀 명확하죠? 자, 볼까요?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first name, last name, 인티저, 바카 되어 있고요. 이거 오토 인크리먼트고요. 인덱스 2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는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자,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돌아가서 이제 입력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레코드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을 누른 다음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오토 인크리먼트는 값을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되고요. 준, 한성 여러분들은 여러분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AC KR 그리고 패스워드는 지금 제가 준 패스 이렇게 쓸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루트가 소위 어드민 관리자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을 때 관리자들도 못 보도록 여기에 함수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어디 볼까요? 패스워드가 여러 가지 함수가 제공되는데 OP 여기 있네. 어디 갔죠? OPQRST 패스워드가 앞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패스워드라고 선택하면 입력할 때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름을 한번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코드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 지금 디폴트로는 2개씩 넣게 이렇게 해줬는데 뭐 여러 개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아예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넣어 놓을까요? 아예 또 다른 이메일 하나 넣고요. 이번에는 또 패스를 넣고요. 이것도 패스워드로 숨겨줄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름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2개가 입력이 한꺼번에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2개가 똑같은 건데 이것이 실제로 실행된 명령어는 이겁니다. insert into 라는 명령어를 써서 value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 그것만이 좀 차이고 새롭게 나온 거고요. 자, 완성이 됐으니까 보기에 가서 볼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이 패스워드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그리고 이름 first name과 last name이 그 정리된 톤으로 나오겠죠. 자, 요것과 똑같이 되도록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유저 01, 유저 02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 하나는 first name이 빠져 있네요. 그냥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저 01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유저 01 패스라는 걸 넣을 건데 이건 패스워드로 인크립션 돼서 저장하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first name은 0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last name이 유저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죠. 아무렇게 해도. 자, 다음 사람. 이거는 유저 02 네이버.com 이게 다르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user02 패스라고 쓰고 패스워드로 인크립션 해가지고 숨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first name을 쓰지 말고요. 유저 02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그죠? 여기 그 커맨드 라인이 실제로 쓴 텍스트 커맨드가 이거고요. 자, 보기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유저 01, 유저 02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로 인쇄로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의 유저가 들어가 있고 first name, last name 있고 요거는 널이 허용되는 거고요. 이건 패스워드로 집어넣은 거고 등등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그 텍스트 버전에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텍스트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show base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우리가 employee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how employee 하면은 죄송합니다. use 죄송합니다. use employee 이군요.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employee 자 됐고요. employee에 show tables 유저 있고요. 그죠? 그래서 select 몰라 from users 자 그러면은 조금 그 패스워드가 긴 관계로 조금 깨져서 나오긴 하는데 이걸 이렇게 좀 늘리면은 아마 한 페이지에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first name, last name 다 들어 있고요. 그 커맨드를 써서 딜리트 하거나 지우거나 고치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그러니까 이 php myadmin에 들어가서 만약에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보기에서 여기서 수정, 복사, 삭제 다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나중에 완성된 후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또 PHP 그 코딩을 가지고 뭐 읽고 쓰고 지우고도 다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HP myadmin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인 MariaDB를 우리가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테이블 만들고 레코드와 그리고 필드를 만들고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지우거나 또는 수정도 가능한 아주 편리한 그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익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